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입을 열어보면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잇몸이 시뻘겋게 부어있고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72세인 저는 40년간 치주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이 사실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을 잃기 몇 년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입안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골마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잇몸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과 뇌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에 세균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8배 높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2.1배 증가합니다. 치매 발생률은 1.7배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칫솔질만으로는 세균의 40%밖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그대로 남아서 독을 만들어냅니다. 치아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균 덩어리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들이 24시간 내내 독소를 분비합니다. 잇몸을 썩게 만들고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더 큰 충격은 이 세균들이 항생제에도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킵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균이 승리하면 뇌졸중과 치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온몸을 공격하는 전신질환입니다.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타고 이동한 세균은 뇌, 심장, 폐로 퍼집니다. 그곳에서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만듭니다.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주질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2.8배, 심근경색 위험은 2.1배, 치매 위험은 1.7배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의학협회가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잇몸 세균이 내뿜는 독소는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혈전이 생겨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당뇨도 연관이 있습니다. 잇몸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환자의 80%가 동시에 치주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정보 가족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임산부의 경우 위험은 더 큽니다. 치주염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7배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도 3배나 높아집니다. 잇몸 세균의 독소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폐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안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폐렴을 유발합니다. 65세 이상에게 폐렴은 사망률 3위 질병이며 치주질환자는 폐렴 발병률이 3.9배 높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 세균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연골이 파괴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암입니다. 잇몸 염증은 구강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이 만든 활성산소가 세포를 암세포로 바꿉니다. 삶의 길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잇몸을 가진 70세 남성은 평균 83세까지 삽니다. 하지만 중증 치주염이 있으면 평균 수명이 76세로 줄어듭니다.
무려 7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지금 저장하세요. 치매와 심장병, 폐렴까지 모두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칫솔 찔 때 피가 나고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모든 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성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문제는 올바른 구강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간 청소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세균 제거가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치아 사이에 낀 세균은 칫솔로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긴 세균 덩어리가 온몸에 독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 그리고 구강세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구강세정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0.12% 농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루 2번, 한 번에 15ml씩 사용하세요. 이 정보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 저장 버튼 누르시면 잇몸이 평생 바뀝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2주 이상 연속 사용하면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각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2주 사용 후 반드시 일주일 쉬는 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치간 칫솔입니다. 사이즈는 0.7에서 1.5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의 치아 간격에 꼭 맞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너무 큰 것을 억지로 넣으면 오히려 잇몸이 찢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칫솔만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치간 칫솔을 함께 쓰셔야 합니다. 셋째, 물 구강세정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압의 물줄기로 치아 사이 음식물과 세균을 씻어냅니다. 압력은 1094까지 조절되며 처음엔 낮은 압력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치실 사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 30cm 길이로 잘라 중지에 감고 엄지와 검지로 잡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절대 톱질하듯 문지르면 안 됩니다. 다섯째, 프로폴리스 추출물도 도움이 됩니다. 천연 항균 성분이 잇몸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구강세정제를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물과 10일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강 점막이 손상됩니다. 또한 치간 칫솔을 너무 세게 밀어넣거나 피가 난다고 더 세게 문지르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건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5초 정도만 움직이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매일 3분 습관으로 잇몸부터 전신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5단계 루틴입니다. 하루 10분 단 5단계. 이것만 지키면 잇몸뿐 아니라 전신 건강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칫솔질입니다. 하지만 평소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치아가 아니라 잇몸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잇몸과 치아 경계에 댄 다음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한 부위당 10초씩 천천히 닦으세요. 빠르게 훑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부터 치아 닦기에서 잇몸 닦기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치간 칫솔입니다. 어금니부터 시작해 주세요. 치아 사이에 넣고 앞뒤로 5회 정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피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3일만 지속하면 출혈은 멈추고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그 피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아프다고 피하면 평생 피를 본다는 말, 잇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치실 사용입니다. 앞니부터 시작해서 시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듯 부드럽게 넣습니다. 잇몸 아래 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아래가 세균이 숨어있는 본거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닿지 않으면 아무리 치실을 써도 헛수고입니다. 치실은 장식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실행하세요. 치실 없으면 잇몸도 없습니다. 네 번째, 물 구강세정기입니다. 물 온도는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찬물은 치아에 자극을 주고 뜨거운 물은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압력은 중간 정도로 맞추고 2분간 전체 구강을 골고루 세정하세요. 처음엔 압력이 낮게, 익숙해지면 천천히 높이세요. 고압부터 시작하면 잇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5번째, 혀 청소입니다. 혀는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입니다.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을 이용해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3번 쓸어내리기. 너무 여러 번 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3회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칫솔질은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결코 잇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칫솔질만 한 경우 치석 제거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치간 칫솔을 더하면 71%로 증가합니다. 치실까지 사용하면 89%, 물 구강 세정기까지 포함하면 95%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즉, 칫솔만으로는 절반 이상의 세균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 사이를 확대경으로 관찰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칫솔질만 했을 때는 치아 사이에 하얗고 끈적한 플라그 덩어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플라그가 독소를 만들고 잇몸을 썩게 만듭니다. 하지만 치간 칫솔을 사용한 후에는 이 덩어리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잇몸색은 붉은색에서 건강한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붓기와 출혈도 사라집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부터도 관찰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자님, 75세 여성. 30년 동안 하루 3번 칫솔질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잇몸 출혈과 입냄새는 줄어들지 않았고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3종류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치간 칫솔과 치실, 그리고 물 구강 세정기를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잇몸 출혈이 멈췄고 입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복용약도 일종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강 변화가 아니라 전신 염증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박영수님, 68세 남성.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 중이셨고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는 8.5로 혈당 조절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강관리 루틴을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5단계 구강 루틴을 적용하고 꾸준히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7.2까지 떨어졌고 잇몸 통증과 출혈도 사라졌으며 흔들리던 치아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의사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전신 염증 수치도 함께 낮아진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 한 가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입안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면 전신 염증이 줄어든다. 그 결과 혈관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과와 치과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잇몸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 이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해주세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강 건강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잇몸을 잃고 만성질환과 싸우게 됩니다. 지금 실천하세요. 지금 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입냄새와 잇몸 질환의 숨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와 잇몸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혀가 입안 세균의 최대 저장소입니다. 혀 표면에는 약 7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혀의 뒤쪽, 즉 혀뿌리 부근은 세균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세균들이 황화합물 VSCS를 만들어내며 심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이 세균들이 잇몸으로 이동해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혀 관리 없이 입냄새나 잇몸 출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칫솔로 혀를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있어 그 사이에 세균과 음식물이 깊숙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혀 전용 클리너입니다. U자 형태로 생긴 이 도구를 사용해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23회 쓸어내리듯 닦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혀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12회, 특히 잠자기 전 사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침 분비량입니다. 침은 입안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항균제이자 세정제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일수록 침이 급격히 줄어들며 구강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침 분비량이 청년 대비 30%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세균이 씻겨나가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게 되어 입냄새, 구강 건조증, 잇몸 염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일리톨 무설탕 껌 씹기. 하루 3번, 식후 10분 정도.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 섭취. 물은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탈수를 막습니다. 주의 카페인 음료나 탄산수는 침을 말리는 역효과를 줍니다. 인공 타액 사용. 약국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구입 가능. 구강 건조증이 심할 때 23회 분사. 특히 고혈압, 당뇨, 항우울제 복용 중인 분들은 약 부작용으로 침 분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주름에 음식 찌꺼기, 세균, 각질 등이 뭉쳐 굳어진 하얀 덩어리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냄새는 썩은 고무 냄새에 가까울 정도로 지독합니다. 또한 잦은 편도염, 목 통증, 삼킴 불편감까지 유발합니다. 이 결석은 물 구강 세정기를 활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약한 압력 3044 편도 부위를 향해 분사하면 결석이 떨어져 나가고 편도 부위가 정화됩니다. 단, 너무 강한 압력은 편도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한 세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틀니 사용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고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매일 전용 세정제로 청소해야 하며 밤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고 잇몸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입냄새, 구강염증, 틀니성 구내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과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더라도 혼자서 플라그를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6개월마다 한 번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잇몸은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통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점검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 3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혀 클리너로 매일 혀 뿌리까지 닦기, 식후 자일리톨 껌과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 예약.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입냄새는 사라지고 잇몸 출혈은 멈추며 전신 건강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평생 잇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몸 건강을 지키는 5단계 구강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며 여러분의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치주질환은 결코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당뇨병,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535%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은 60% 이상 증가하며 치매 위험은 최대 40%까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실천하면 이 모든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구강 관리 5단계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잇몸 중심 칫솔질 잇몸과 치아 경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0초 이상 치간 칫솔 사용 어금니부터 시작하여 치아 사이를 5회 앞뒤로 치실 사용 시자 모양으로 감싸듯 잇몸 1 아래까지 부드럽게 물 구강 세정기 사용 미지근한 물 중간 압력 2분간 사용 혀 클리너로 혀 청소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23회 부드럽게 이 루틴을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 10분씩 실천하세요. 20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7년 이상 늘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특히 자기 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밤사이 침 분비가 줄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녁 루틴을 반드시 실천해야 잇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의 관리도 잊지 마세요. 혀 청소 입냄새와 세균의 근원 차단 충분한 물 섭취 하루 1.5리터 자일리톨 무설탕 껌 침 분비 촉진 편도결석 제거 구강세정기로 약한 압력 정기검진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전문가 점검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며 심장, 뇌, 혈관 건강까지 지켜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치아를 잃고 심각한 전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루는 순간 건강도 함께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약국에 가서 치간 칫솔과 치실, 구강세정제, 혀클리너를 구입하세요. 가능하면 전동 구강세정기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 어떤 보험보다 확실한 건강 보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세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잇몸 관리는 곧 심장 건강입니다. 잇몸 관리는 곧 뇌 건강입니다. 잇몸 관리는 곧 당뇨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잇몸 관리는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의 잇몸이 건강해지는 순간 당신의 전신 건강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